안녕하세요. 2025년 치과보험 청구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반듯한 치과보험 청구를 지향하는 반드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강외과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발치는 이때 시행한 도포 마취는 따로 산정이 불가하고, 만약에 마취를 하고 이제 진행을 했다 하면 해당 마취료가 이제 산정이 가능하고, 방사선 촬영을 했을 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속 연구치 손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 장근치를 치근 분리술에서 시행했을 때 남발치로도 산정이 가능하고요. 보통 청구할 때 상변명은 K00.63 잔존 지속성 유치로 청구하게 됩니다. 단순 발치는 치아 분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영구치 발치를 했을 경우에 산정할 수 있고, 전치와 구치가 이렇게 비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치가 비교적 쉽다는 의미이겠죠. 치아 또는 잔존치근을 전부 발과한 경우 산정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보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치아를 발치하다가 뿌리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뿌리가 남았을 경우에는 발치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보통 처치로 우리가 청구를 하고, 뿌리까지 전부 발거했을 때 이때 발치로 산정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발치 후 시행한 봉합행위는 발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이 이야기는 모든 발치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실크를 사용을 하였더라도 이때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근간치료 중 또는 근간치료 후에 예후불량이나 치아파절로 발치를 할 경우 근간치료와 발치료는 각각 100%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일에 근간 치료하다가 이거는 너무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발치했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청구를 해보면은 근간 치료가 조정이 되어서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의신청까지 해봐도 사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부분을 알아주시고,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으로 하게 되는데요. 치조골 성형술은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순 발치보다 치조골 성형술이 더 높아요, 비용이. 그러면 동시에 시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치조골 성형술을 100으로 산정하고 발치료를 0.5로 해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산정할 수가 없는데, 사례별 인정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병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청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교정 치료의 목적으로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치와 동시에 실시한 그 치관수분물 또는 보철물 제거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요 다만이 붙어요. 다만 수분물 및 보철물 제거해서 안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수정 점수를 산정한다. 그래서 각각 100%다 산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 내역 설명을 적어야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남발치는 영구치 또는 유치가 골육착, 치근만곡, 치급비대 등으로 단순 발치가 곤란해서 치조골을 삭제하고 치아 분리술을 시행했을 때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번은 산정이 가능한데요. 실크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조골을 삭제하고 치아 분리술에 시행한 번은 산정이 되는구나. 하지만 발치는 전체 다 실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률적으로 방사선 촬영 없이 시행한 난발치는 단순 발치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발치하면서 치근단 촬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치의 난발치는 후속 연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를 분리해서 발치한 경우, 신부의 유치 장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 분리술을 시행했을 때 산정이 가능하다. 사례별로 인정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고, 기형 치근을 가진 치아는 발치 도중에 치근 파절이 발생해서 치근 절단이나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 치근 절단, 골삭제, 근간 치료를 이미 시행한 치아로 파절이 보여서 치근 절단이나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인접치간 사이에 끼어 있는 치아로서 치근 절단이나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가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발치 상병명은 K03.5, K00.44 만곡치, K00.22 유착치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복 발치는요, 매복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청구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으로 나뉩니다. 매복 정도가 점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매복이 많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비용이 더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단순 매복은 잇몸에 의해서 치관이 덮여져 있어 잇몸만 절개 후에 발치했을 경우에 산정하고요. 피막 또는 점막을 절개해서 발치했을 때 산정합니다. 복잡 매복은 치아 분할술을 시행해서 발치한 경우에 산정하고요. 완전 매복 같은 경우는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치조골 내 매복이 되어 있고, 치아 분리술과 함께 골삭제가 또 추가됐네요. 골삭제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발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매복치의 공통적인 사양은요, 번은 가능한데 실크는 불가하고요. 방사선 촬영이 없는 경우 남발치로, 그러니까 하위 발치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엑스레이를 참고해서 매복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기재하고 재진으로 적용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전에 찍었던 파노라마에서 이 매복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발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전 파노라마를 참고했을 때는 재진으로 적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치조 신경관 또는 상악동과 근접한 매복치 진단을 위해서 CT 촬영을 하셨다면 CT 청구가 가능하고, 상병은 매복치 상병으로 청구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과잉치는 해당 치아 번호가 없기 때문에 과잉치가 위치한 인접 부위를 표시하고 과잉치 발치 난이도에 따라서 해당 발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발치와 재소파술은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발치와를 다시 소파해주는 행위입니다. 발치와 감염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염증이 생긴 경우에 염증이 원인 될 만한 요인들을 소파에서 제거해주는 술식입니다. 건성체조염으로 발치아가 텅 비고 심한 악취가 날 수 있고, 간혹 음식물이 끼어서 염증이 확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치아를 재소파해가지고 신선한 혈액으로 가득 차도록 해주는 술식입니다. 치아수 상관없이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라는 의미는 구강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는 여러 군데를 해도 1로 청구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발치 당일에는 우리가 발치하고 나서 그 큐레티지 다 하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발치와 재소파술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부터 산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유치는 영구칩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고요. 타 의원 발치 후에 내원한 경우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내역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고, 일반적으로 마취를 하지 않고 긁어낸다고 하면 되게 많이 아플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시행을 해주셔야지 되고, 상병으로는 K10.3 턱의 치조염, 치조골염, 건성 발치하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조골 성형수술은요, 치조골을 성형하는 거예요. 발치하고 나서 치조정에 예리한 골면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아니면 불규칙하게 응기된 치조골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을 말하고요. 발치랑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고, 발치 후에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치 제작했을 때 그때 장애가 되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계속 눌리는 부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치조골 성형술은 버가 가능하고 실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무치약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치식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발치랑 동시에 시행했을 때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치석 남매를 외워주세요. 발치의 수가 고절을 외우는 방법인데, 이때 발치, 그냥 일반 단순 발치를 말하고요. 성은 치조골 성형술의 성을 말합니다. 요 난은요, 난발치의 난이고, 매는 매복 발치겠죠. 그러면 이 수가 고저가 이 순서대로예요. 단순 발치가 치조골 성형술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치조골 성형술, 그 다음 난발치, 매복입니다. 그러면 발치랑 동시 시행했을 때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은 일반 발치랑 만났을 때는 치조골 성형술이 100이 되겠구나. 난발치랑 만났을 때는 난발치가 100이고 치조골 성형술이 50으로 변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발치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치조골 성형수술을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 산정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발치를 오늘 하고 내일 와서 치조골 성형술을 했을 때 각각 다 100%씩 산정이 가능하다. 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매복치 발치랑 동시 시행한 치조골 성형술은 별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치은박리 소파술 복잡이랑 치조골 성형술 했을 때는요. 치은박리 소파술은 치주 파트에서 볼 건데 이때 골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 성형술을 했다라고 해도 치은박리 소파술 1년의 과정이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은 트랩핀버나 별도의 키트를 사용해서 골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건데, 그러면 치조골 성형술을 했다라고 해도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만 인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발치시 높은 치주 중격이 있는 경우, 예리한 치밀골에 심한 언더컷이 있어서 삭제하는 경우에도 선정할 수가 있고, 이때 상병은 K08.81 불규칙 치조돌기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조골 성형술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발치랑 만약에 동시에 시행을 했다면 버도 가능하고 실크도 가능한데 제가 여기 오타가 났어요. 산정이 가능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만약에 발치랑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에 치조골 성형수술에서 이제 우리가 실크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크 청구가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강내 소염 수술은요, 구강 내에 생긴 농양의 형성 및 화농성 종창이 확인되어서 요 절개 또는 절제 후에 배농을 유도하는 수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때 실크가 가능하고요. 발치랑 동시에 시행했을 때는 발치만 인정합니다. 발치를 하면서 이런 농양이나 화농성 종창이 있던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발치와가 형성되면서요. 그러면 구강내 소염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산정 착오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발성 농양으로 당일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아이엔드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상하 좌우로 구분해서 주된 부분은 100, 그 외 부분은 50%로 산정하되 당일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우리가 구강내 소염 수술은 이렇게 가나 다라로 나뉩니다. 비용이 각각 다 다르죠. 10번 때는 구강내 소염 수술 가를 청구해야 됐고, 30번 때는 구강내 소염술 나로 청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된 부분이라 하는 거는 높은 수가를 말합니다. 나가 뒤에서 봤을 때 가보다 비용이 비쌌죠. 그러면 나는 100으로 산정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인 가 같은 경우는 50으로 산정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당일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라는 거는요, 만약에 나머지 20번 때 40번 때 전체 다 있었을 때 우리가 청구하는 게 2회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번 때도 이제 가이고 40번 때도 가로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로 청구하고 가는 1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했을 때 2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강내 소염 수술 후 재시행했을 때는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하고 내일 왔어도 100% 산정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취를 동반해서 절개 및 배농을 한 경우만 인정을 합니다. 마취 안 하고 할 수가 없겠죠.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아플 거예요. 일률적으로 수술 후 처치가 없는 경우에 심사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내원해서 환자분 상태를 보면서 이제 드레싱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구할 수 있는 상병은 K04.7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 K05.20 동의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 농양입니다. 동의 있는은 산정 착오입니다. 동의 없기 때문에 절개나 절제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치은판 절제술은 치관 부위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치은판이나 병소 부위에 치은 식육을 절제해주는 시술입니다. 오래된 치아식 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식육을 제거한 경우 산정하고,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식육 제거한 경우 산정하고요. 치아 맹출을 위해서 개창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합니다.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 우식 치료를 위한 치은판을 제거한 경우에도 산정을 하고요.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의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접고 있는 치은판을 제거한 경우에도 산정합니다. 발치랑 치은판 절제술 시행했을 때는 주된 처치인 발치만 인정한다. 발치하려고 치은판을 절제했더라도 발치만 인정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충전치료 동시 시행 시 각각 100% 산정한다. 실런트라든지 이제 우리가 광중합형 복합내진 충전이랑 같이 하더라도 100%씩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치음판 절제술 후 같이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K00.68 치아 맹출에 기타 명시된 장애, K06.18 기타 명시된 치음비대 상병으로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강 내 열상 봉합술은 외상으로 인해서 구강 내 열상이 발생하거나 점막의 혈관 손상 등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외상에 의해서 신선창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을 합니다. 발치나 구강 내에서 행하는 수술의 수반에서 이루어진 봉합술은 별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과 처치를 하면서 구강 내에 생긴 그런 열상들을 치료할 때는 산정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동일 부위에 다발성으로 열상이 입었을 때는 총 길이를 재는 거예요. 합산해서 1회만 산정해 주시고,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봉합술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미용이라든지 교정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청구가 안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때 사용한 실크는 청구가 가능하고요. 산병은 S01.51 볼점막에 열린 상처, S01.52 잇몸에 열린 상처, S01.54 국에 열린 상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열상 봉합술은 2.5cm가 기준이 되고요. 부위에 따라서 치은 전정, 구간 전정, 협부, 혀, 구강저, 구개부로 나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이 비교적 좀 어렵겠죠. 그래서 수가도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위가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2.5cm가 기준이었다. 이런 정도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순소대 성형술은요.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소대가 보이죠. 그 소대를 성형했을 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잇몸과 입술 볼을 연결하는 얇은 끈 같은 것으로 입술을 들춰보면 보이는 섬유성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에 있을 경우에는 치간이게 원인이 될 수 있고, 치열 부정이라든지 틀니 제작했을 때 요것 때문에 틀니가 잘 벗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소대를 절제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절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단으로 산정하고요. 협순 소대가 간단, 복잡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소대 절제 후 개창을 행하거나 Z 플라스틱, Y 플라스틱, 이거 Z 모양이나 Y 모양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복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청구하는 상병으로는 이상 입술 소대에 단류 분류되지 않는 입술의 선천기형으로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사용한 실크는 가능합니다. 설소대 성형술은 협순소대 성형술이랑 되게 닮았어요. 이거 역시 간단, 복잡으로 나뉘게 되고, 간단한 절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단으로 산정하고, 소대 절제 후에 Z 플라스틱, Y 플라스틱, 부가적인 연주지 처치가 필요할 때는 복잡으로 산정하고, 상병은 혀 유착증으로 상병은 좀 다르고요. 실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병만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설소대 성형술을 어떨 때 하냐면, 설소대가 단축이 되면 수유가 곤란하고 발음이 잘 안 되고 치아 부정 교합 등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게 되는 성형술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전치하냐 구치하냐로 나뉘어지고요. 치근단에 염증 또는 이상 소견이 있거나 근간 치료 또는 재근간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외과적으로 치근단부의 잇몸을 박리하고 치조골을 삭제해서 치근단부의 이상 조직을 제거해주는 수식입니다. 보통은 이상 조직을 제거하고 나면 치근단부를 역근관 충전해서 막아주게 되죠. 주로 전치부에서 많이 시행하는 수식이고, 구치부는 치조골이 두껍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비용도 이제 구치가 더 어려우니까 높죠. 실제로 행했을 때는 좀 어려운 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수가가 좀 낮은 것 같긴 합니다. 버가 가능하고요. 이때 사용한 버 사용이 가능한데, 실크를 사용하였더라도 산정이 불가하고, 역근간 충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역근간 충전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치근단 촬영이 병행돼야 되고, 유치에는 산정할 수가 없고요. 근간 충전 당일 말수 균충이랑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각각 100% 인정이 됩니다. 치근단 절제술과 함께 치근낭 적출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으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K04.62 구강으로 연결된 동,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의 농양 등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근당 적출술은 사실 2급 파트인데 치근단 절제술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근 주위에 형성된 낭을 제거하는 수식이고요. 번은 가능하고 실크가 산정 불가하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이랑 좀 비슷하죠. 방사선 촬영이 병행돼야 되고 발치랑 동시 시행했을 때는 높은 수가가 100, 낮은 수가 50이에요. 발치랑 치근당 적출술이 만났을 때 이제 치근당 적출술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청구할 때 비용을 보면서 청구해 주시면 되고요. 치근단 절제술이랑 치근단 적출술이 만났을 때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치근단 적출술은 그 낭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치근단 절제술이 100이 될 수도 있고 치근단 적출술이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발성 낭종의 경우에는요, 동일 절개선화의 수술을 시행했을 때 제1수술 부분은 100, 제2수술부터 50%로 산정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같은 부분이면은 주된 부분이 100%로 산정해 주시고 제2수술부터는 50% 산정해 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하 좌우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서로 다른 절개선화의 수술을 시행했을 때는 각각 100% 산정이 되고 치근난 적출술은 꼭 이런 뿌리낭, 치아의 뿌리낭, 낭상병이 들어가야지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크기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3치간 크기 이상 요거 보면서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나요? CT 청구가 가능했죠.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방사선 파트를 좀 더 봐주세요. 고리식은요, 치근단절제술, 낭적출술 후에 치조골 결손부에 고리식을 시행했을 때 이때 실사용량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다는 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행위료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코드가 신설이 되면서 그 실사용량과 동시에 고리식 행위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적응증은 골성병소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이런 치근단절제술이나 낭적출술 하고 나서 고리식을 했을 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선천적 아간면 기형 시 골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 수술 후에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탈구 치아 정복술은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치조화 내에서 또는 치조골 내에서 위치가 변해서 탈구된 치아를 제 위치로 정복시켜주는 경우 시행하는 수식입니다. 탈구 치아는 이제 근간 치료를 하게 되죠. 근간 치료 100대 100으로 다 산정이 가능하고 잠간 고정술 시행을 하셨을 때 100%씩 산정이 가능합니다. 아탈구 상병,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상병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제식술은 이번엔 아탈구가 아니라 완전히 이탈된 경우에 제 위치에 제식시키는 경우 산정하게 되는데요. 근간치료 치아 제식술 100% 산정되고 고정술 치아 제식술 각각 100% 산정이 됩니다. 방사선 촬영이 동반되어야지 되고 치아를 발거하고 치근단 부위 염증을 제거하고 치아 제식을 시행한 경우는 의도적 제식술로 급여 산정 가능하고 치아 제식술 100%, 근간치료 100%, 고정술 100%로 산정하고 이때 시행한 발치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치아를 뺐다가 다시 제식을 했을 때 그러면 빼는 비용은 주지 않고 이 제식술 비용은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쳐서 오신 외상 환자분은 치아의 완전 탈구 상병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겠고 4번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만성근단 치주염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겠죠. 상고정 장치술은 상악 구개부 매복치 발치, 구개열 수술 등 구강 내 외과적 수술 후에 수술 부위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며 혈종을 방지하고 부종 억제 등 합병증을 예방해서 치유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재료대 인상 체득, 장치 제작 및 장착료는 요 수가에 9310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 산정이 불가하고요. 주로 상악에 적용합니다. 상고정 장치술이니까 상악이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 고정 장치를 장착하는 날 산정한다. 이게 잘 임상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 인풋 뜨는 날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장착하는 날, 마무리하는 날 산정해 주셔야지 되고요. 상고정 장치술 시행하고 나서 일주일에 1, 2회 생리식염수로 드레싱했을 때는 수술 후 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처치는 구강 내 수술 또는 발치를 하고 나서 드레싱이나 스티치아웃 간단한 후처치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발치 후에 스티치아웃 또는 생리식염수, 기타 약재로 소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처치 가로 산정하게 되고 2길부터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 3회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내역 설명을 해서 더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난발치나 매복치 발치 후에 일률적으로 수술 처치가 없으면 심사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이런 어려운 발치 후에는 수술 후 처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유치 발치 후에는 선택적으로 이제 산정이 가능한데요. 합병증이나 이런 전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동일학 중에 3분의 1학 또는 동일학 중에 연결된 3분의 1학 범위 내에서 치주치료 처치랑 수술 후 처치가 동시에 시행되면 주된 처치만 산정하고 다른 부위에 시행하면은 각각 산정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10번 때에 치주치료 후 처치를 하고 16번을 발치했다가 여기 드레싱을 하러 그 당일날에 동시 같은 부분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된 처치인 수술 후 처치만 산정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만약 16번 치아를 발치를 했고 30번 때 치주치료 처치를 해야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치은염, 치관주의염 등의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의 처치라든지 발치 전의 드레싱 처치는 진찰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산정이 할 수 없고 기본 진료로 청구해 주시면 되고요. 구강외과 수술 시에 청구했던 그 원인 상병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가로 청구하고 있고요. 단순 처치로 청구하고 있고 3급에서는 보통 단순 처치만 나오게 됩니다. 대수술 후 처치는 말 그대로 좀 더 외과적인 처치를 했을 때 청구하게 되고 수술 후 염증성 처치, 후출혈 처치 이런 부분들은 3급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쭉 봐주세요. 이 후출혈 처치는 지혈이 되지 않아서 처치를 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 블로그도 오셔가지고 이유 추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